있어요. 예. 지난 금요일에 제가 녹화를 했는데 네. 이대남 10명을 만나는 녹화를 했습니다. 오. 이대남 10명. 근데 이대남 10명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중 누가 더 좋냐? 뻔하죠. 자, 뻔하죠?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준석이죠. 이준석 몇 표? 10명 표? 중에 10명 중에? 8표. 와. 이준석 8표. 네, 그 자, 우리 이봉우님. 저도 과반은 됐을 것 같습니다. 6명. 이준석 예. 6명. 저는 10대 빵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이준석 씨. 아, 10. 오, 세게 가시네요. 세게 가네. 근데 진짜 저도 되게 놀랬는데 네. 이준석이 과반 이상이 나왔어. 왜냐면 또 방송 또 스포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네요. 과반 이상이 나왔어. 네. 그 왜 그러냐고 난 놀랬지 나는. 네. 일단 왜 그러냐고 했더니 똑똑하다는 거야. 이준석이 그러면서 똑똑하다. 뭐 하버드 나오지 않았느냐. 야, 나는 진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랬거든요. 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거기 10명 중에 최욱의 매불쇼 컨텐츠를 보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한 분. 예,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좋다고 했지. 그렇죠. 어. 예. 그럼 9표. 와,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주 짧게 그냥 요게 인스타 감성이 맞는지 내가 오디션 보는 거야. 예. 내가 요런 분들을 위해서 요런 영상을 매불쇼에다 많이 올려야겠다 해서 네.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오, 좋다, 좋다. 이제 허락을 한번 받아보는 거야. 네. 검사를. 네. 자, 이준석이 하도 똑똑하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AI 아닙니까? 네. AI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과 이재명 비교를 했어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GPU 5만 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26만 장 확보했잖아. 누가 더 똑똑해? 이거 어때? 아니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아, 이거 안 먹혀 또. 이제 하정우 수석님이 네. 26만 장 확보한 다음에 어디에 나오셨죠? 유튜브에 나오셨죠? 예. 인스타그램에 안 나오셨어요. 26만 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짚어볼 수 그거 있어요. 짚고 예. 또 제가 짧게 하고 허락 맞고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시대 정신이 뭡니까? 내란 극복 아닙니까? 네, 내란 극복. 내란 극복과 관련해서 이준석 정치인과 이재명 정치인 어떻게 다른지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주십시오. 야, 내가 나가는 동안에 네. 우리 그 심사위원님을 봤는데 이 네. 고개를 좀 절레절레. 저는 흔드시네. 댓글을 좀 봤거든요. 댓글도 절레절레인데 절레절레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아쉬운가 보네. 일단 저도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담 넘어가실 때 라이브를 보면서 저도 국회로 택시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20대 사이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탈론 이재명이라고 예, 뭐라고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롤. 거기에 이제 담을 넘어가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탈론 이재명 그래서 그 스킬명을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이것도 희화화가 됐었거든요. 희화화가 됐어요? 근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저런 계엄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의 정치인이 목숨을 걸고 가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20대들한테는 그냥 농담거리고 웃음거리, 조롱거리인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본 들어간다. 싶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와, 이것도 또 어렵네. 탈락이고. 그래서 네. 아마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정보로 10대, 20대 인스타그램에 접근하는 것은 아마 관심을 끌기 어려워 보이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아마도 지금 정민철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노출이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이나. 아니 근데 우리 최욱 씨가 제일 잘하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다는 아, 거예요. 나는 왜냐면 짧게 하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네. 나는 짧게 한 거지. 하나만 더 제가 하나 더. 검사 네.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네. 이준석 의원님이 더 훌륭한지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성과를 냈는지 주식 관련해서 짧게 봅니다. 계엄 정국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 요거는? 이것도 안 돼? 아, 다 안 돼. 나 안 해. 아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콘텐츠들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네. 제가 왜 여기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냐면 네네. 인스타그램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좀 잊혀진 지 오래예요. 아니야 인수는. 그래서 웃다가에서 한번 네. 이준석이 아니라 네. 정말 예상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한번 여쭤봤어야 된다. 그 진짜로.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혐중 정서를 아주 부추기는 사람인데. 예, 그걸 토대로 인스타그램에서 그 사람의 릴스를 올리면 100만 뷰, 200만 뷰가 우습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진짜?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건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인지도를 토대로 가져가고 있는 인기라면 네. 김민수는 혐중 정서와 그리고 이재명 정부 공산화 선동을 토대로 해서 네. 그들의 이념을 지배하고 이념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데 그 사람이 아마 웃다가에서 똑같이 여쭤보셨어도 이준석 의원 비율처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궁금하긴 한데 이미 녹화가 끝났으니까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와, 그래. 이게 더 심각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민수면 진짜 이게 심각한데.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준비한 3개는 빵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준비한 거 해라. 그러면은 제가 먼저 네. 아까 주식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주식시장 관련한 언론 보도들의 문제점 오늘 정민철님도 준비해 오셨는데 그거 네. 보기 전에 최욱 앵커가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이슈에 대해서 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하나 좀 몸풀이겸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27일에 국회 난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 국민의힘 의원들, 예. 네, 나경원 의원, 송원석 의원 등등에 대한 국회 난동 사건 선고 이후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수 포기했죠. 검찰의 항소 포기가 11월 27일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때 보도와 11월 7일 대장동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을 때 그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반응이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2번 자료 보여주시면 네. 네. 대장동 이어 패스트트랙도 항소 포기. 당연 항소 관행 바뀌나. 요거, 그렇습니다. 네. 이게 11월 27일에 국회 난동 사건 항소 포기했을 때 나온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검찰 대장동 땐 호들갑이더니 민주당 나경원 패스트트랙 판결 항소 포기 질타.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얘긴데.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국회 난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는 보도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일단 그래. 보도 자체를 잘 안 해줍니다. 네. 나와도 그냥 아주 건조하게 검찰이 항소 포기했대. 그래서 뭐 의원직 유지된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 보도가 나오는 그 것이고. 대검 지침 위반이라는 보도는 별로 없어요. 그런 보도 찾아보기 어렵죠. 에라이. 소수 매체에서만 그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이고 네. 아까 화면 보여드린 기사 중에 심지어는 아까 상단에 있던 보도 긍정적인 의미처럼 보도를 해줘요. 예, 그러네. 저게 뭐냐면 당연 항소 관행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무리한 항소 자제하는 거라며.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난동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 포기한 거야. 정부 기조대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다.
정말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10대, 20대한테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거든. 그러면 저런 애들이 또 나보고 말 길다고 또 난리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바라는 건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같은 게 되게 이슈화가 안 됐어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여론을 만들 때 카드뉴스가 되게 중요한 컨텐츠이거든요. 네. 카드뉴스 컨텐츠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언론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와, 더 많이 진짜? 나왔고 조회수 많이 나왔고. 근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는 진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안 다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0대, 20대들이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극우 계정들과 진보 계정들의 계정 수 차이 때문이에요. 사실 진보 계정 수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데 제가 매불쇼에 바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네네. 이렇게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네. 영상이 길어도 돼요. 2분 반이 돼도 사람들 다 보거든요. 네. 강력하게 비판해 주세요. 아. 정말 강력하게 인상 깊게 초반 3초 후킹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력하게 비판해서 끌고 나가면 그 영상이 2분 3분이어도 다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건 약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인데 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같은 데서 네. 강력하게 발언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들에서도 별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지도부 분들 많이 사퇴하시면서 뭔가 최고위가 좀 조명을 많이 못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때 김민수 같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나서서 별의 별말들을 다 하면서 선동을 해요. 이게 지금 극명한 차이예요. 그렇게 되면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로 퍼가거든요. 그리고 매부쇼도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걸 퍼가서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인스타그램 정화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꼭 짧거나 웃기거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강력한 메시지를 할 땐 강력하게 해도 되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논리적으로 딱딱딱 이끌어가면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좋습니다. 저 논리적입니다. 그 왜 자꾸 강조하세요? 아유, 매불쇼 너무 사랑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정말 무지성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은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던 주식시장 관련 보도록 주식시장. 네, 뭐 사실 어떻게 주식시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3,000선도 못 갔습니다. 무슨 3,000이야? 3,000선도 못 갔고요. 2,500, 600 뭐 이랬었고 그거를 이재명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3,000선을 넘어섰고요. 그렇죠. 그리고 6개월 만에 지금 4,000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언저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박수밖에는 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주식시장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단건으로 짧게 뉴스를 치지 말고 전체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사실 주목해서 보도를 해줘야 돼요. 네네. 근데 이미 최용님께서 몇 번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많이 코스피 지수가 내려간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1월 14일 3.81% 하락, 11월 21일 3.79% 하락, 뭐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간 날이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회복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많은 보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간 날 보도량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죠. 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뭐 검은 월요일, 검은 금요일, 금요일마다 왜 일어나? 뭐 폭락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붕괴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보도합니다. 이거는 보도량을 세는 게 무의미해요. 2,500에서 4,000까지 올려놨어. 네. 근데 4,000이 3,800 되면은 이거 주식시장 망하나 폭락하나. 에라이 새끼들아 진짜. 그러니까 그 하루의 형세만 보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11월 14일 날 3.81% 내려간 날은 여전히 4,000선이었어요. 네네. 그런데도 붕괴, 폭락, 뭐 검은 금요일, 휴지 조각, 이런 보도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공포감을 조정하는 보도 딱 3개만 가져왔는데 6번 자료 보여주시면 이게 많은 시민들에게 특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는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요. 1,000만 원이 4,000만 원 될 때는 언제고 결국 개미가 폭탄 떠안나. 네. 이 기사가 일단 제목만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폭탄을 떠안는구나라고 일단 느껴지게 만듭니다. 근데 기사 내용은 또 막 엄청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주식시장이 요새 잘 되다 보니까 이 코스피에 새로 상장하는 업체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상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잘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새로 상장되면은 거기다 좀 올라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새로 상장되는 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건강성이나 이런 게 아직 다 담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상장되는 데에다가 너무 무리하게 올라탔다가 피해보는 분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기사예요. 제목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는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맞지. 그런데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과 다르게 아. 결국 개미들이 폭탄을 떠안는다. 정작 기사 안에는 개미들이 폭탄 떠안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이게 약간 제목 장사하면서 공포를 부추기고 있는 기사인데다가 아유. 기사 내용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정부가 그런 식으로 좀 주식시장으로 개미 투자자들 일반 시민들을 평범한 시민들을 투자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식으로 또 기사를 써요. 그런 내용이고 7번 이어서 7번 기사 보여주시면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일반 시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기사 사례인데 눈물의 반대 매매 뭐 5개월간 뭐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 위에 기사 제목 보시면 5천 피는 개뿔 비투의 눈물 5천 피는 개뿔.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최근에 19일자 기사인데 네. 이게 반대 매매가 뭐냐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증권사한테 돈 빌려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증권사한테 돈 빌려서 하면은 보통은 내가 산 주식이 담보로 잡힙니다. 네. 예. 그래서 주식이 너무 내려가면은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라 그래가지고 내가 담보로 잡았던 주식들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팔아요. 네. 그렇게 주가가 내려가가지고 담보로 잡아놨던 주식들을 반대 매매해버린 사례들이 최근 5개월 전도 많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뭐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기사들인데 그게 담보로 있던 주식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투라고 해버리면은 좀 공포를 과장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그 윤석열 정부 때 2,400에서 2,500 가면 야 드디어 대한민국 훈풍부나. 근데 지금은 4,000인데 기준을 5,000으로 잡아놓고 그러니까요. 네. 코스피 5,000 개뿔. 비투하고 있다. 야 네.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정부가 심지어는 요새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하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을 우리가 키우자. 이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잖아요. 그런 정부 관계자들 발언 가지고 와가지고 정부가 시민들을 심지어 청년들을 비투로 몰아넣고 있다. 몰아넣는다고. 방금 보신 기사 그런 기사예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 때 말씀하셨지만 아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분식회계, 네. 그리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작년에 막 수사하고 진상이 드러날 때 네. 우리 언론들이 그런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바로 개미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 조명해 준 적 있냔 말이죠. 아. 삼성전자랑 삼바랑 김건희 잘못 없다라고 두둔해주는 기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유. 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시장이 조정 국면이고 심지어는 성장하고 있는 국면인데 5천원 개뿔 비투로 떠넘기고 있다 시민들을. 아.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해악이 네. 너무 큽니다 언론이. 근데 이게 지금 언론들을 보다 보면 결론적으로 재계와 언론들의 기득권에서는 주가 조작을 했던 것처럼 2,400, 2,000대로 내려와서 국민들이 투자에 관심 없고 국장을 다 탈출하게 만들면 본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5,000 가고 6,000 가고 국민들이 다 같이 뛰어들면 장난질 못 치게 되고 아. 국민적 관심이 쏠리니까 오히려 자꾸 이렇게 언론과 재계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아. 이 기득권들이 몰아내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야, 그 예리하네. 이게 만약 5천 가고 6천 가면은 언론이 장난질 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네, 결론적으로 어. 미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국민 전체가 다 증시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노후를 자산 증식하는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주가 조작하거나 장난질 치면 국민이 난리가 나니까 정말 강력한 처벌을 만들고 있잖아요, 나라가. 네. 근데 대한민국은 반대가 됐잖아요. 주가 조작해도 뭐 대충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피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기득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인스타에서 김민수 같은 사람이 예. 이거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사가서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면은 어. 와 역시 김민수 한다고 예. 이런 김민수랑 내가 어떻게 싸워? 그래. 이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냐고. 저도 이런 김민수랑 어떻게 진짜네?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갖고 왔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하는 말이 기업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오르지? 라고 하는 말이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했지만 누구인지는 검명하지 못하는 저런 사실들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하이닉스 같은 주요 주식들을 중국 자본들이 많이 사들이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게 네. 좋아요 5.5만입니다. 와. 정말 저 보이스업 코리아가 진짜 악의 축이거든요, 사실. 저기 인스타 팔로우 13만 명 정도 되는데 저기 진짜 악의 축인데 자, 바로 4번 자료 한번 보시면 저런 음모론 댓글에 바로 이제 4번 자료 한번 보시면 그
아무리 생각해도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뭐 트위터에 코스피 올랐다고 짜이밍 이재명을 멸칭하는 이름이죠. 찬양하는 거 뭐 소름 돋았음. 뭐 이재명 치적이라고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닌데 주가만 상승하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나라 망해가는 거다라고 공포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코스피 5천 시대라는 공약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성장시켜서 올라가겠다가 아니잖아요. 네. PBR과 PER상 우리나라 기업 주식들은 5천이 원래 정상 평가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받고 있는 걸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걸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맥락들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냥 무지성으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무조건 중국 자본이고 이거 비정상적인 상승이다라고 얘기하면 10대, 20대들 중에서 코스피 상승에 이득을 본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있지만 이득을 보지 못한 분들은 맞아 대한민국 이거 화폐 가치 떨어지고 베네수엘라 되고 있어서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 거야 라고 네.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팩트 체크로 들어가면 1번 자료만 보시면 네. 실제로 주식을 순매수한 건 미국이 1등이고요. 네. 중국은 13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코스피 순매수액은 미국인의 2.6%입니다. 이런 모든 실제 근거 자료들은 다 빼버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선동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잘 먹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레거시 언론들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 좀 의식 있는 그래도 기자분들이 김민수 최고위원을 되게 경계해요. 그래서 뭔가 기사를 안 쓴다든지 뭔가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작용들도 있는데 또 의식 없는 기자분들이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김민수 최고의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소비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네. 의식 있는 기자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적으로는 그게 실제로 막혀지지 않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와서는 이제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스타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민주당이든 뭐 주요 유튜브든 좀 김민수 최고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선일보도 팩트 체크하는 김민수 최고랑 최웅님이 어떻게 싸웁니까? 이 쉽지 않은 싸움이야. 무지성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매블쇼가 인스타그램을 진출을 약간 못했잖아요. 네. 안 했죠. 네. 근데 똑같이 조중동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주요 조회수가 나오는 채널들은 저 같은 채널들도 있지만 위키트리, 인사이트 이런 소위 레거시에서는 인터넷 언론 취급을 받던 그것들이 인스타에서는 몇십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그래요? 한 달에 몇 억씩 조회수를 뽑아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위키트리 인사이트가 요즘 미쳐가지고 아예 이재명 정부 악마화에 앞장을 서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잘 우려해야 먹히니까 그렇게 하나 되는, 보네요. 예, 방향성이 있습니다. 저 조회수 잘 나오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 인스타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수입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돼요?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너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카드 뉴스에만 수익이 지금 나오는 형태입니다. 보통. 음. 이게 인스타그램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바뀌는데요. 지금 저도 극우 계정들이랑 몇 명 DM 하면서 좀 캐내거든요. 정보들을.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보너스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먼저 떠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극우 계정들 중에서 보너스가 떠가지고 월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입을 거두고 있는 10대, 20대 어린 친구들이 있다. 오. 이거는 실제로 누군지는 제보를 받았지만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계정이고 그 채널들이 가면 갈수록 극우적 색채가 짙어지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조회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극우적 색채를 태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너스가 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조회수 수익 체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똑같이 인스타의 조회수 수익 체제가 이름이 보너스예요. 그게 보너스야. 현금화가 되는 현금화 되고요. 달러로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니 유튜브에 최욱 쇼츠가 진짜 많은 이유가 저는 약간 그 수익이랑도 좀 그쵸, 연관된다고 예. 보거든요. 예, 저희는 다 그냥 쓰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에 이제 다 올리셔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예, 저희는 맞죠? 다 쓰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많이 이게 이제 인스타의 수익이 보너스가 딱 유튜브처럼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뜨는 거라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그 장벽이 있는 것 같고요. 진입 장벽이. 그리고 릴스라고 영상에는 안 뜨다 보니까
좀 유튜브에서 민주당 쪽 릴스 올리시는 분들이 안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극우 컨텐츠 올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냥 진짜 신념과 본인이 관심 받는 게 좋아서 인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수익까지 된다고 라고 넘어가고 있는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가속화되겠네. 네, 그래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코스피 주제를 다루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코스피 5천 시대가 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쌓이면 지선, 총선, 다음 대선 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5번 자료 한번 보시면 코스피 상승 자체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임. 뭐 지금이라도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되나요? 저런 것들이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던 뭔가 공포심으로 환전하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가 나오는데 아니 이유가 지금 왜 없습니까? 삼각대 정부터 수많은 정책들이 다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제작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실제로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과가 안 이거 되는구나. 좋은 거 아니야. 화폐 가치 떨어진 거고 너네들은 그냥 손해만 본 거지. 이재명 정부가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음 선거 때는 무조건 먹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았다. 나 오늘 교육 잘 받았네. 예.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코스피 5천만 나는 또 자랑했을 거 아니야. 그치, 성과가 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코스피 5천은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여.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맨날 코스피 5천 얘기만 해. 그러면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오늘 교육 잘 들었네.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로 시작되는 이 극우 세계관 작업을 지금부터 잡지 못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희망은 없고 제가 이제 주 사회 세대가 될 그 20년 30년 뒤에는 아예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부쇼나 이런 스피커들이 넘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인스타그램 넘어오셔야 된다. 그를 오늘은 주요 키워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인스타 문법입니다. 찝어줘야 돼요. 하나하나 바로바로 가져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셔서 매불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매불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불쇼 구독? 팔로우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공유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공유를 해야 돼. 그래서 뭐에 공유 안 하고? 친구분들 아니면 같은 민주 진영 뭐 아니면 매부쇼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끼리 좀 마파를 하셔가지고 맛팔로우 해가지고 친구 맺어서 서로 공유하시면서 인스타 알고리즘이 이 매부쇼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인스타에 또 정민철의 이거 진짜를 검색하셔서 똑같이 공유랑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공유 고맙습니다. 이게 방금 인스타에서 5천 올라가도 아마 비난할 것이다. 그리고 뭐 김민수 최고가 뭐 중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다고 지금 인스타그램의 실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기성 매체도 분명히 그런 인스타에 왜곡된 정보랑 영향을 주고받는다 말씀드렸는데 8번 자료 보여주시면 아까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했다고 살짝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조선일보도 그런 기사 냅니다. 8번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박정원 논설위원회 칼럼이긴 한데요. 일반 기사는 아니고 칼럼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정부가 주가를 띄우는 정책을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좌파 정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사인데 어떻게 연결돼요? 이 기사가 어떻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부양책을 계속해서 띄우고 또 개미들 와서 많이 투자하라고 하는 건 대장동 스캔들 등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숨기기 위함이다. 이게 1번이고요. 말이 돼? 굉장히 만화적 상상력이네. 이게 인스타그램에 퍼져 있는 왜곡된 정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논리가. 만화적 상상.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주식을 부양하겠다고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다 좌파 정책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 민철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예요. 배당 성향을 키우고 이런 정책들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좌파 정책이래요.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을 좀 더 나눠주려고 하고 전체 주주에게 그 이사들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상법을 막 개정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좌파 정책이다. 이게 반박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재명이 뭘 하면 좌파야.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해버리는 게 인스타그램에 있는 왜곡 정보들의 논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기성매체 보도도.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해 통일을 시켰다. 이거를 어떻게 이겨?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 대기업들하고도 와. 엄청 프렌들리 하거든요. 삼성, 예. 현대 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번에 어렵네. GPU도 사오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네. 존경한다고 그랬잖아, 네. 재벌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리로 갖다 붙이면 삼성, 현대 대기업들하고 친한 것도 좌파라고 할 거예요. 아, 이거는. 재밌네. 야, 이 재밌는데. 네. 이제 아까 매불쇼 들어오기 전에 그 보수의 경제학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분도 20대 정도 되는 분이 계정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제 4.4만 정도 팔로우 되는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한민국에 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들 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 때문이다라고 연결하는 계정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방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그 저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릴스로. 그래서 정민철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자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이 진실을 알리는 거고 자꾸 10대들한테 극우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실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이 현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되게 웃긴 게 마가 모자를 쓰고 마가를 영상을 쓰고 찍고 있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경제의 실체적 위기를 가져다주고 있는 그 마가 모자를 쓰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계정이 10대 20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너는 지금 이민 전략을 짜야 된다. 환전을 지금부터 해야 되고 외국에 자산을 매입해야 된다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책을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 팔아. 그리고 본인은 얼굴도 안 깠어요. 맨날 복면 쓰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대 20대들한테 와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망치고 있네. 근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고 기성 언론들은 다 좌파한테 했고 중국한테 먹혀가지고 조용히 있네라는 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불쇼가 이걸 깨기 위해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저는 못 깹니다. 저는 포기입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 진짜 싸우기 어려워요. 저는 포기예요. 이거는 쉽지 않아. 네. 와, 이거 그래도 어려운 싸움이네. 단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매불쇼 검색하십시오. 네. 예.